여러분,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축제라는 말, 이제는 믿으십니까? 피스와 하모니라는 달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서를 직접 마주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올림픽은 더 이상 영광의 무대가 아닙니다. 먼저 잡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도망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기괴한 폭탄 돌리기 게임이 되었습니다. 당장 지금 TV를 켜보십시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전 세계에 찬사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까? 실상은 이탈리아 국민들의 피눈물이 흐르는 적자 생중계 현장일 뿐입니다. 이 축제의 장부 수치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당초 이탈리아 정부가 계획했던 예산은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미 50억 달러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무려 6조 6천억 원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비용이 4배 넘게 폭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건설 원가 상승, 인건비 폭등, 그리고 초기 계획에는 없었던 대규모 인프라 유지 비용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구멍난 예산의 63%를 고스란히 이탈리아 서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때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림픽은 시작되는 순간 국가 재정의 혈관을 터트리는 파멸의 도화선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주판을 튕겨보고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손절하는 선진국들의 태세 전환입니다. 오스트리아 빅토리아주의 사례를 보십시오. 이들은 2026 커먼웰스 게임즈라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권을 이미 따놓은 상태였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3년 전인 2023년에 아예 개최를 취소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열 여력이 없고 그 돈을 차라리 주민들의 복지에 쓰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최권 반납은 국가적 망신이라고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망신보다 무서운 확정된 파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로만 포기한 게 아닙니다. 빅토리아주는 이 대회를 안 하기 위해 3억 8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3,200억 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줬습니다. 생돈 3,200억 원을 그냥 땅에 버린 겁니다. 여러분, 치킨 1,600만 마리를 국민 3명 중 1명에게 쏠 수 있는 이 막대한 돈을 안 하는 비용으로 지불한 셈입니다. 제정신이냐고요? 아니요. 이들은 가장 냉철한 계산을 한 겁니다. 3,200억 원을 위약금으로 내더라도 대회를 강행했을 때 터질 6조 원대의 적자 폭탄을 막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선진국의 계산법을 보여준 겁니다. 이 압도적인 인과관계 앞에서 명분이나 자존심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했던 파리 2024는 성공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펠탑 아래 낭만적인 경기들, 화려한 조명. 하지만 그 이면의 경제 성적표는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 올림픽을 위해 세금을 10조 원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프랑스 감사원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도 GDP 기여도는 고작 0.07%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제로형입니다. 파리는 관광객으로 미어터졌을 것 같지만 오히려 올림픽 기간 물가가 폭등하고 치안이 불안해지자 일반 관광객들은 파리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올림픽은 기존 관광 수요를 쫓아내는 크라우딩 아우트 이펙트, 즉 구축 효과만 나왔고 남은 것은 텅 빈 경기장과 관리비 고지서뿐입니다. 성공했다는 파리조차 남는 게 없는데 인프라가 부족한 다른 나라들이 올림픽을 열면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가면을 쓴 합법적 세금 약탈 시스템의 정교한 설계도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올림픽이 왜 더 이상 스포츠 축제가 아닌 거대한 금융 사기판으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2036년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폭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포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금 고지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수십 년치 빚에 관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올림픽이 망하는 진짜 이유. 첫 번째, 수익 구조가 철저하게 기형적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개최국이 넘고 돈은 누가 챙기는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의 빚을 내서 화려한 경기장을 짓고 선수촌을 만들고 도로를 깔고 보안 요원을 배치하는 건 100% 개최국이 독박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서 발생하는 알짜 수익, 즉 수조 원대의 글로벌 중개 권료와 스폰서십 수익의 통제권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금고가 꽉 쥐고 흔듭니다.
수익의 70% 이상을 IOC가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이 수억 원 들여 빚내서 집을 리모델링 해놨더니 월세는 지나가던 손님이 챙겨가는 꼴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계약입니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비용의 독박 구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스트 시티 컨트랙트, 즉 개체 도시 계약서라는 문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계약서에는 독소 조항이 가득합니다. 모든 건설비와 운영비는 개체국이 책임지며 만약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물가 상승으로 예산이 폭증해도 IOC는 단 1원도 보태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나면 IOC는 자신들의 몫을 먼저 챙겨갑니다. 이 불공정한 계약 구조 때문에 개체국은 시작부터 적자를 안고 달리는 경주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뻔한 도박판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한폭탄이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는 소름 돋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6년 올림픽, 당연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준비하는 줄 아셨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홍보하니까 당연히 서울이겠거니 생각하셨죠? 틀렸습니다.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딱 1년 전 이맘때인 작년 2025년 2월 28일 대한체육회 투표 결과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잼버리의 악몽이 서린 전북이 49표를 얻어 11표에 그친 서울을 압살하고 대한민국 단독 유치 후보 도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세금이 투입될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는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올림픽 유치라는 명분 아래 수십조 원의 세금을 집어삼킬 거대한 설계가 끝난 겁니다. 전북이라는 지명을 듣는 순간 여러분 내리에 스치는 불길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2023년 전 세계적인 망신을 샀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의 그 현장입니다. 당시 117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배수 시설 하나 제대로 못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진흙탕에 몰아넣고 화장실 위생조차 해결 못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곳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텐트 몇 개 치고 화장실 관리하는 행사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나라 망신을 시켰던 곳에서 그 수천 배 규모인 올림픽을 치르겠다고요? 이건 단순히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거주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전북에 안 사니까 내 돈이랑은 상관없겠네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전북이 수조 원대 경기장을 짓다가 빚더미에 앉으면 그 빚은 전북 도민들만 갚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당 못하는 빚은 결국 중앙정부의 보조금, 즉 서울, 경기, 부산, 광주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잼버리 경기장 뒤처리 비용으로 텅 빈 올림픽 경기장 유지비로 줄줄 새나가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은 잼버리의 악몽을 겪고도 또다시 올림픽에 목을 매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죠.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는 분은 이제 없으실 겁니다. 결국 토권 세력과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용입니다. 올림픽을 명분으로 새만금 신공항을 짓고 도로를 깔고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여서 예산을 따내려는 속셈입니다. 실제로 예상되는 인프라 예산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정작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시설들이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판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주판을 튕겨보고 아니라 싶으면 수천억 위약금 내면서까지 도망치는 선진국들과 달리 지금 2036년 올림픽 유치 전에 뛰어든 나라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튀르키예. 하나같이 권위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국위 선양이 절실한 신흥개발도상국들입니다. 소위 부자 나라들은 이제 올림픽이 가성비 최악의 사업이라는 걸 다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1988년 대한민국 서울 올림픽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고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했던 하드웨어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하나가 올림픽 수십 개보다 더 큰 경제 효과를 내고 BTS의 노래 한 소절이 전 세계에 한국을 더 잘 알리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수조 원의 적자를 남기고 잊혀진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굳이 낡아빠진 방식인 콘크리트 경기장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구가 줄어든 IOC도 다급해졌습니다. 예전처럼 고자세로 나오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니까 한국 같은 나라를 꼬드기기 위해 아주 달콤한 당근을 흔듭니다. 바로 분산 개최입니다. 경기도나 다른 도시랑 나눠서 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며 유혹하죠.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상술입니다. 경기장을 나눠 짓는다고 해서 유지비가 사라집니까? 오히려 관리 포인트만 늘어나고 운영 효율은 떨어집니다. 결국 적자를 나눠서 짊어지라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도 관광객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돈을 쓰고 가면 결국 남는 장사 아니냐? 아직도 이런 환상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일본의 영수증을 공개하겠습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쏟아부은 총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7조 6천억 원입니다. 무관중 사태로 수입마저 증발하면서 이 막대한 돈은 고스란히 국가적 빚으로 남았습니다. 이걸 일본 국민 1인당 빚으로 환산하면 약 14만 원씩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올림픽 한번 구경한 죄로 생돈 14만 원을 뜯긴 셈입니다. 몬트리올 1976년 악몽을 아십니까? 캐나다 몬트리올은 그 빚을 갚는데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2006년이 되어서야 겨우 마지막 할부금을 냈습니다. 당시 몬트리올 사람들은 올림픽 주경기장을 보고 원래 이름인 더 비그 오를 빚고와 거대한 빚쟁이 더 비그 오라고 불렀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담배 특별세를 신설했고 시민들은 30년 동안 담배를 피울 때마다 올림픽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허영을 위해 한 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힌 겁니다. 브라질 이후 올림픽의 폐허는 더 처참합니다. 개최 당시에는 남미 최초의 올림픽이라며 온갖 찬사를 보냈죠. 하지만 지금 그곳의 경기장들은 쥐떼가 들끓고 고인 물에는 모기가 번식하는 흉물이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수영장 물은 썩어서 초록색으로 변했고 수천억을 들인 경기장들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진짜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쓰지도 않는 이 흉물들을 철거하지도 못하고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데만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평창은 다를까요? 단 며칠간의 스키 경기를 위해 수백 년 된 가리왕산 원시림을 베어냈습니다. 그 상처는 7년이 넘도록 아물지 않았고 작년인 2025년 3월에서야 정부와 지자체가 간신히 케이블카 존치를 결정하며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타협일 뿐 상처는 영구적입니다. 1년에 며칠 쓰지도 않는 텅 빈 경기장과 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해 강원도청은 매년 수십억 원의 전기세와 관리비를 냅니다. 강원도민의 피 같은 세금이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에 숨을 붙여놓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IOC는 겉으로는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멋진 구호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소만 나옵니다. 선수촌에 에어컨을 안 놔주고 재활용 가능한 골판지 침대를 주는 게 과연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요. 철저한 원가 절감을 친환경으로 포장한 것뿐입니다. 정작 IOC 위원들은 5성급 호텔에서 호의호식하며 선수들은 찜통더위 속에서 고생하게 만듭니다. 이 지독한 위선,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올림픽의 민낯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올림픽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층 중에서 올림픽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로 챙겨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로 15초짜리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미국 MBC의 올림픽 시청률은 이미 전성기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광고 단가가 떨어지니 IOC는 더 악착같이 개최국을 쥐어짜며 자신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개최국의 호주머니를 더 깊숙이 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진지하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치인들의 치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세금 10조 원을 들여 전북의 올림픽을 유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10조 원으로 사라져가는 지방의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과학기술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승자의 조건을 말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올림픽을 유치하는 나라가 승자였지만 이제는 올림픽을 과감히 거절하는 나라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같은 선진국들은 올림픽 유치 기회가 와도 국민 투표를 통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올림픽을 거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합리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국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상컨대 지금 추진되는 2036 전북 올림픽은
제2의 잼버리가 될 확률이 99%입니다. 정치는 때로 경제를 무시하지만 그 대가는 항상 경제가 치릅니다. 잼버리 당시의 무책임한 행정,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을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국위 선양은 거대한 콘크리트 경기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소프트 파워와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애국입니다. 판이 잘못되었다면 판을 깨는 것이 답입니다. 2036년 올림픽이 서울이냐 전북이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대상이 어디든 내 세금이 허공에 뿌려진다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화려한 개막식 폭죽이 터질 때 그 불꽃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적 축제라는 감성적인 문구에 속아 경제적 실리를 포기하는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이 잼버리 시즌2에 쓰이는 것을 찬성하신다면 조용히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미친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회수 하나, 공유가 모여 10조 원의 세금을 지키는 거대한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동조입니다. 목소리를 내야 우리의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호구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구 잡히는 판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화로 보는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